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바이블 페이지가 꽤 뒤쪽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배웠죠. 뭘 배우나 했는데 거의 다 배웠고요. 순열과 조합부터 이항 정리, 그리고 확률, 독립도 있었고 배반도 있었죠.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 이항 분포 이런 것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까지 여러분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제는 이쪽 확률과 통계 쪽에 어떻게 보면 통계의 하이라이트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울 차례가 된 거죠. 정규 분포라는 건 일단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키나 몸무게나 이런 실수, 유리수 이런 변수에 대해서요 이루어지는 분포가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요런 그래프에서의 분포를 알고자 하는 게 정규 분포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여기 땅이고요, 위에서부터 모래를 스르르 뿌려요. 모래를 뿌리면 이 모래가 점점 쌓이겠죠. 사실 이제 밑에서부터 쌓일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내가 똑같은 공간에 놓으면 얘가 요렇게 쌓이다가 이렇게 옆으로도 약간 이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가운데는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요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죠. 자, 이렇게 모래를 뿌린 모양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학자들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형태, 함수를 구해내요. 그 함수가 뭐냐? 요 fx입니다.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2에 문과학생들은 이 2가 뭔지도 모를 텐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이런 엄청난 복잡한 식이 하나 있어요. 의대를 간 선배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졸업한 친구들, 얼마 안 된 친구들한테 정규분포 함수 기억나냐고. 확률 밀도 함수 기억 못할걸요. 왜냐하면 안 외우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그리면 요 모양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지, 이걸 갖고 외우고 루트 2파이가 밑에 있어, 분모에서 요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있나보다 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암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요런 모습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런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인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평균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면 이 정규 분포를 기호로 요렇게 씁니다.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고요. m, 시그마 제곱. 그래서 평균을 여기다 넣고요. 분산을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n의 9,4의 제곱이다. 혹은 n의 9,16이다. 이렇게 쓰면 무슨 의미냐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9고 표준 편차가 4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기하겠다. 약속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x는 m이 가운데 있고 이게 이쪽에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여기가 x일 텐데 가운데가 평균입니다. 가운데가 평균이어서 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리고 얘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거 넓이가 얼마겠어요? 1이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넓이가 1이에요. 그리고 x축을 점근선, 다을락말락합니다. 점근선으로 하며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가지죠. 됐죠? 자, 거기까지는 1, 2, 3번은 그냥 그래프 모양만 봐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4번, 5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4번, 5번. 일단 4번은 시그마 값이 일정하죠. 근데 평균의 값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x축이 하나 있을 때요. 내가
이렇게 생긴 분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평균이 M1. 그러면 평균값이 달라져요. 그럼 시그마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표준 편차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조금 달라 보여도 이해하세요. 같은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안 바뀌고 그냥 움직이기만 한다 라는 게 4번의 설명입니다. 대칭축의 위치만 바뀌고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이제 5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5번에 대한 거. 뭐 요건데 값을 좀 줘볼까요? 뭐 999라는 값은 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은 뭐 8, 7, 6, 10, 11, 12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는 8, 8, 8, 10, 10, 10 뭐 이런 값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할까요? 뭐 7, 3, 1 뚝뚝 떨어지고요. 여긴 7이니까 11, 또 얼마죠? 15, 17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그리게 되면 이걸 1번, 2번, 3번이라고 해봐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은 똑같이 9로 맞춘 겁니다. 제가 지금 평균은 똑같이 9인데 2번하고 3번하고 좀 많이 달라요. 2번은 어때요? 2번은 이 x축에 대해서 평균 근처에 값들이 많이 몰려 있죠. 물론 지금 값이 요게 다가 아니고요. 다가 아니고 한 요 정도 분포 선에서 값들이 더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요 값 갖고는 그래프를 이렇게 못 그리니까. 그래서 뭐 대충 요런 느낌으로 값들이 있다고 전제를 할 때 2번은 평균 근처에 되게 많아서 평균 근처에 값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몇 번 그래프? 요게 2번 그래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해볼까요?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3번 값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 근처에 값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한데 막 쭉쭉 빠져. 막 1, 3, 7, 11, 15, 17 옆으로 이렇게 쭉쭉 빠지고요. 평균 근처에 값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뭐 요런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의 3번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럼 2번과 3번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보이죠. 얘는 평균 근처에 값들이 몰려있는 애. 얘는 값이 평균 쪽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 옆으로 값들도 많은 상태. 그래서 2번과 3번인데요. 확실히 표준 편차는 차이는 어디가 더 크겠어요? 3번이 훨씬 크죠. 여기는 차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3번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2번의 시그마를 뭐 시그마 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시그마 2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그마 2가 더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고르다라는 표현을 한글로 쓰거든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외울 만한 정도는 아닌데 문제에 가끔 출제돼요. 옛날 유형이에요. 고르다라는 건 뭐냐면 고르다라는 건 얼핏 보면 그래프상으로는 3번이 더 고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아이들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값으로만 보면 평균 근처에 별량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고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래프로 치면 2번 888, 999, 10, 10, 10 뭐 이런 애 2번 그래프 훅 올라와 있는 애 얘가 더 고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규 분포의 핵심이죠. 표준 정규 분포. 요거 뭔지 먼저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제가 보통 수업할 때 칠판에다가 요 표부터 그리고 설명을 하거든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시험을 본 거죠. 시험을 봤는데 원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 85점, 74점, 84점이 나온 거예요. 요거 쓰면 아이들이 탄식을 말도 안 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약간 감정이입을 하면서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할게요.
자, 그런데 평균이 75, 50, 뭐 굉장히 현실을 많이 반영했죠. 그리고 영어가 70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 18, 12점이에요. 도대체 뭘 잘 본 거지? 이 중에 내가 잘 본 두 과목을 내신에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하, 더 골 때립니다. 평균이 75점인데 85점짜리, 평균이 50점인데 원전수 74점짜리, 평균이 70인데 84점짜리. 근데 표준 편차가 10, 18, 10이에요. 어떤 게 제일 잘 본 걸까? 사실 어때요?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떤 분포에서건 이렇게 쭉 있을 때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럼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 요 사이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애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정확히는 68.26% 정도 있어요. 어디에?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그럼 뭐예요? 국어는 75 플러스 마이너스 10, 즉 65에서 85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수학은 32점부터 68점 사이에 애들이 많이 있는 거고, 영어는 58점에서 82점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곧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원점수가 85고 74고 84예요. 보세요. 65에서 85 사이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85를 맞은 거고, 32에서 68 사이 애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74를 받은 거고, 58하고 82 사이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84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85까지 몰려있는데 85를 딱 맞은 거고, 68까지 몰려있는데 그래도 73은 잘 본 거예요. 그죠? 처음에 73은 보고 탄식을 했다면 평균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2점까지 잘 애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84야 조금 더 잘 봤네. 그러면 이제는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수학을 제일 잘 본 건가? 그 다음이 영어인가? 국어를 오히려 제일 못 본 건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점수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능 여러분 나중에 점수 받으면 원점수 안 나오죠.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만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난이도 차이 때문에 각 과목을 원점수만으로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거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짜잔,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원래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확통 전체 통틀어서 별표 3개짜리가 딱 2개입니다. 중복조합하고 예. 다른 아무 곳에도 별표 3개 안 들어가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으로 치면 한 100개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Z가 시그마분의 X-M이 왜 중요하냐? 너는 X하고 M하고 시그마를 다 다른 걸 갖고 있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사탐, 뭐 있어요? 윤사도 있고, 사문도 있고, 많잖아요. 그 과목들의 X하고 M하고 시그마가 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하냐? 이걸 비교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어떻게? 자, 시그마분의 X-M이라는 하나의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거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 이거 기억하십니까? 2의 AX 플러스 B, A의 EX 플러스 B였죠? 요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시그마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2의 X-M인데 요것도 나올 수 있죠? 요렇게. 이 과정. 근데 우리 2의 X하고 M하고 어때요? 이거 같아요. 표현만 다른 거지. 얘네들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걸 빼잖아요. 똑같은 걸 빼면 어때요? 0이 되죠. 시그마분의 0이야? 0이네. 오, Z로 만들었더니 네가 어떤 X와 어떤 M과 어떤 시그마를 가지더라도 무조건 평균이 0이네. 아하. 다시 V로 가겠습니다. V의 분산의 시그마분의 X-M. 자, 분산은 밖으로 나올 때요. V의 AX 플러스 B를 하면 A 제곱의 VX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 곱해진 A만 제곱이 돼요.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M이고 요 마이너스 M 해봤자 VX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인데 사실 VX나 시그마 제곱이나 어때요? 같은 값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VX는 1입니다. 수학자들이 엄청난 짓을 한 거죠. 뭘 한 거예요? 네가 어떤 X와 어떤 M과 어떤 시그마를 가지더라도 요 작업만 하면 무조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했을 때, 정규 분포를 했을 때 얘가 뭘로 바뀌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바뀌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바꿔요. 어떻게? 자, 평균 75에 네가 85를 받은 게 있고요. 평균 50에 네가 74를 받은 게 있고요. 평균 70에 네가 84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모양이 다 달라요. 지금 내가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사실 다 다른 아이예요. 표준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변수를 A, B, C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A축, B축, C축 다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를 변수를 Z로 만들죠. Z는 시그마분의 X-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Z값이 시그마분의 10분의 뺀 거 11, Z값이 1로 바뀌고요. 여기는 똑같이 해보면 3분의 4, 6분의 7입니다. 그러면 같은 잣대로 봤을 때 국어는 1이고요. 영어는 6분의 7이고요. 수학은 3분의 4예요. 점점점 이쪽 오른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추측컨대 누굴 제일 잘한 거예요? 수학을 제일 잘한 거죠. 그 다음 누구? 영어. 그 다음 국어. 원점수 제일 높은 게 85점인데 사실 원점수가 제일 낮았던 수학이 제일 잘 본 과목이더라는 거지. 상대평가니까. 이해하십니까? 요겁니다. 요거. 됐죠? 그러면 이제 확률만 구하면 돼요. 확률이 뭐야? 여기서 넓이 구하면 되죠. 넓이. 확률 밀도함수에서 했잖아요.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수학은 3분의 4니까 이쪽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근데 내가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이거 적분해야 돼요. 내가 적분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구하냐고. 그래서 우리의 수학자들이 이거를 구했어. 일일이 다. 그래서 표로 만든 거야. 그 표가 어디 있어? 페이지 맨 뒤에 있어요. 바이블 맨 뒤에 하드커버 빼고 맨 뒤에 보시면 이 표 하나 보입니다. 이 표 하나. 제가 이거를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제는 조금 보이네요. 그죠? 이 표를 보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를 그리고요. 짠짠짠. 이제는 Z구 평균은 항상 0입니다. 그러면 자, Z 여기 0.0, 0.1 뭐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0.00이죠. 예를 들어 내가 Z1을 설정하고 싶다. 1. 그러면 1은 1.00이니까 1.0과 0.00을 크로스한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럼 0.3413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P Z가 0부터 Z0까지라고 써 있는데요. 이 Z0 여기다가 지금 이 1.00을 넣었더니 그 확률이 0.3413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즉 Z가 1.00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3413이란 뜻입니다. 그쵸? 제가 아까 그랬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68.26%의 아이들이 있다고. 이쪽이 0.3413이니까 요 왼쪽도 0.3413이겠죠? 합치면 68.26%가 되겠죠?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를 하면 Z로 봤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게 68.26%라는 얘기입니다. 즉 네가 어떤 X와 어떤 M과 어떤 시그마를 가지더라도 M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는 항상 68.26%의 확률의 사람들이 들어있다. 뭔가 자료가 들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번엔 뭘 해볼까요? 2.37 해볼까요? 2.37 2.37 어디 있을까요? 2.3이 여기 있고요. 0.07이 어딨니? 여기 있네요. 여기 0.07 여기. 그럼 그때 확률이 얼마예요? 0.4911이죠? 그러면 0부터 2.37까지 요만큼 이 넓이가 얼마다? 0.4911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이 표를 다 주지 않고 일부 값만 제공을 해요. 단 뭐 얼마다라든지 표로 준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으로 돌아와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 넓이 구하려면 3분의 4가 대략 한 1.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요렇게 자,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1.33이라는 Z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표에 1.33을 볼까요? 1.33 0.4082죠. 그렇다면 여기가 이 부분이 0.4082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종 모양 대칭이었으니까 이 절반이 얼마일 거냐면 0.5거든요. 그러면 이쪽 여기 이 넓이 얘는 얼마일까요? 0.5에서 빼야죠. 맞아요? 그러면 0.0918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면 나는 상위 몇 프로인 거예요? 9.18%인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영어가 1.17까지가 여기까지가 여기가 0.3790이에요. 요렇게 넓이가. 이게 0.3790이라고. 그럼 여기 0.5란 말이에요. 그럼 영어는 상위 몇 프로예요? 0.5에서 빼면 0.121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위 12.1%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상위 12.1%. 그러면 짜자자잔 짠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펜. 그럼 이번에는 국어는요? 국어는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예요? 넓이가 0.3413.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이 0.1587이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상위 15.87%인 겁니다. 수학은 상위 9.18%인 거고요. 자, 다시 축소를 시켰습니다. 네, 축소시키면 제가 표를 다시 정리한 건데요. 요쪽 요런 표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상위 15.87%, 상위 12.1%, 상위 9.18%. 100분위 점수로 따진다면 100분위 점수는 84.13, 90.82,
87.9점이 되겠죠. 그럼 우리 등급 아세요? 등급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죠. 상위 23%까지가 3등급이죠. 맞아요? 그러면 국어는 11% 넘었으니까 3등급이고 수학은 11%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2등급이고 영어는 3등급이 돼요. 그 다음에 표준점수라고 우리 들어봤죠. 표준점수. 요 표준점수가 뭐냐면 20Z 플러스 100을 하면 이게 표준점수예요. 실제로. 그럼 우리 아까 구했던 이 Z값 요 Z값에 20배를 해서 100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걔가 얼마예요? 120, 126.6, 123.4. 즉 실제로 모의고사를 이렇게 봤다면 너의 표점은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점수는 국어가 제일 잘 받고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수학이지만 표준점수는 반대로 수학을 제일 잘 받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 국어다. 즉 원점수를 너무 믿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번외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더. 표준점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점수. 자, 20Z 플러스 100이에요. Z가 시그마분의 X-M인데 이게 커져야 돼. 당연히 네 점수는 커야겠지만 M하고 시그마는 어때요? 시그마가 작아야 되고 M도 작은 게 좋죠. 그래야 표준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분포를 하나 그려볼까요? 짠. 자, 평균 한 60 정도 됩니다. 보세요. 평균이 60이에요. 자, 만약에 시그마 값이 20점입니다. 20점이에요. 그러면 60 플러스 M 플러스 1 시그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60 플러스 20이 되겠죠. 표준 편차 20이라고 제가 놨으니까. 그쵸? 그럼 80점이 되면 0.3413만큼의 넓이를 가지는 거예요. 상위 15.8 몇이겠죠. 그 다음에 60 더하기 20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럼 얼마냐면 이게 100이네. 100점이네. 그럼 100점 맞았을 때 내가 M 플러스 2 시그마에서 100점 된 거죠. 그럼 이게 Z로 따지면 얼마예요? 2겠죠. 그쵸? Z가 2를 넘을 수 있나요? 2를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분포를 따르면 만점 받은 아이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겠어요? 140이 되겠죠. Z가 2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30으로 바꿔요. 표준 편차가 너무 커. 30이야. 그러면 이미 1시그마만 했는데도 90점이야. 그럼 2시그마가 돼요? 30 곱하기 2가 돼요? 안 되죠. 100점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얘 만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가 140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표준 편차를 15점으로 놨어요. 15점. 그죠? 그럼 2시그마를 하면 얼마예요? 이게 아니고 3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90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140이 뜨는 거예요. 그럼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점 받으면? 심지어 평균이 5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50 더하기 하나, 50 더하기 2배, 50 더하기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점수가 남아요. 100점이 아직 안 됐어. 오케이? 그럼 표준 점수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지금 Z가 3이니까 160까지 올라가요. 표준 점수가 160까지 올라간 모의고사 성적 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있긴 해요. 아주 극소수로 있긴 해요. 예전에 영어 A, B형 있을 때 그랬어요. 영어 A형. 근데 이렇게 내면 난이도 조절 실패한 거예요. 평균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표준 점수가 이렇게 높아. 한 과목이 표준 점수가 160이 넘잖아? 그럼 그 과목만 잘한 애들이 대학을 잘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요 표준 편차가 너무 낮지 않게
평균이 너무 낮지 않게 출제자는 그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 번외니까 이해가 안 가면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표준 점수라는 게 이렇구나. 난이도 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까지 좀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요, 이항분포를 따라요. 그 밑에는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물론 독립시행을 할 때죠. 자, 근데 그때 n이 충분히 커요. 충분히 크게 되면 이 숫자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주사위를 한 1조 번 던져요. 그럼 분명히 1, 2, 3, 4는 이산확률 변수인데 n이 1조까지 커져. 그럼 그때 1, 2는 마치 소수점처럼 느껴질 수 있죠. 뭐처럼 느껴져요? 연속 확률 변수처럼 느껴져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1, 2, 3, 4 같은 숫자가 점점점 작게 느껴진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이루어지는 정규분포가 된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처럼 쓸 수 있구나. 그래서 평균이 NP니까, 그리고 분산이 NPQ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M자리에, 시그마 제곱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좀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n이 충분히 크면. 응? 얼마가 충분히 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일 때를 뜻해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문제에서 출제를 하실 때 어떨 때 보통 문제를 출제하시냐면 n을 한 50 이상 정도로 잡고 출제를 하세요. 한 30번 했다, 20번 했다 요거 갖고는 못 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50번까지는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50 이상이면 충분히 좀 크다라고 문제를 출제하시더라. 이거는 수학적인 게 아니고요. 보통 문제 출제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시더라. 자, 이어서 문제 풀이 하면서 또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